2일차 10월 31일 지프차로 출발지 샤르브 베시로 이동 후 숙박. 조식 후 앞으로 10일간 트레킹할 랑탕 팀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우리 로타리안 4명 총 12명이 한 팀으로 산행을 할 것이다. 첫인상은 넉넉한 사람들, 편안한 인상의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최상의 팀이다. 샤브르베시까지는 1500고지로부터 2000고지의 산악도로를 7시간 달려가야 한다. 재해로 유실되어 긴급 복구한 울퉁불퉁한 도로, 낭떠러지에 걸쳐진 아찔한 도로, 가파른 도로를 가로질러 오는 반대편의 버스를 비켜서 가는 차량은 흡사 고개를 하는 듯 정차하고 지나가기를 반복해야 하는 아슬아슬한 도로이다. 이 길을 지나 목적지에 도착하면 간이 떨어져 죽는다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 지옥의 도로이다. 샤르브 베시로 가는 1000m 이상의 고지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는 도로를 좌우로 연해서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다. 계단식 논에 얼기설기 얽혀서 만든 집들은 최소한의 삶을 여누도록 설계되고 만들어져 있다. 환경과 관계없이 네팔인들은 만족하며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간다. 랑탕 트레킹의 출발점인 샤르브 베시에 도착했다. 깨끗한 호텔식 롯지이다. 각국의 트레커들이 배낭을 메고 모여있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라는 신선함을 준다. 도착한 날이 네팔의 축제날로 어머니와 여성들을 위한 날이라 집들을 꽃장식과 조명으로 꾸며놓았다. 저녁 축제가 시작되자 네팔의 경쾌한 음악과 함께 마을 소녀들이 흥겹게 춤을 춘다. 3일차 11월 1일 캉진 마을로부터 세르파 가온까지의 산악 트레킹. 캉진 마을에서 점심 식사 후 세르파 가온으로 등정을 시작하였다. 처음으로 3시간의 산악 트레킹이다. 맨 앞에 선두 가이드의 리드에 따라 천천히 등정을 시작하였다. 가파른 언덕을 1시간가량 걷고 랑탕 뷰의 능선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걱정했던 코스보다 힘이 들지 않으며 선두 가이드의 속도 조절 능력이 뛰어나 페이스 조절이 가능하였다. 중간에 아내가 준비해준 공진항을 먹으니 힘도 나고 피로감도 적기만 하다. 할만하다는 자신감이 솟구친다. 3000고지의 능선을 걷는 기분은 어떨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다. 랑탕 뷰 능선은 평온하기만 하고 영혼이 맑아지는 기분을 준다. 네팔인들의 삶을 엿보며 나는 돌아다 본다. 출발 시간을 정시하지 않고 10분 늦게 또는 빠르게 출발하는 것도 정시의 빠듯함보다 10분의 여유로움을 가진다는 가이드의 말에 감탄만 나온다. 보조 가이드 아르카는 28세의 미혼이다. 결혼을 못했고 여자친구가 없으나 걱정이 없으며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하였다. 이 또한 이번 등반을 통해 내가 배우고 느끼고 가야 할 소중한 자산인 것 같다. 캉진 마을의 사진 앞에 도착하자 할머니와 아이들이 반갑게 맞이하며 차를 대접한다. 사진 함께 찍자고 하자 수줍은 포즈를 취한다. 고마움의 과자와 초콜릿을 주었으나 즉시 먹지 않고 사원에 바친 후 며칠 후에 먹는다고 한다. 아이들도 그걸 당연히 받아들인다. 어쩌면 이토록 뜨뜻하고 여유를 가지며 현실을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민족성이 히말라야 산의 정기를 받은 것인지 모른다. 이번 증정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는 영감을 몸으로 영혼으로 받아가고 싶다. 4일차 11월 2일 세르파 가온으로부터 라마호텔 탄센마을 8시간 고산 트레킹. 오늘 트레킹의 마음가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랑탕고온 계곡의 대자연을 몸과 마음으로 느끼며 힐링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생각이다. 기상시간은 5시로 조식 후 7시에 출발하였다. 세르파 가온에서 라마호텔로 가는 길은
랑탕 계곡의 능선뷰를 따라 가는 길로 숨막히는 대자연의 모습을 좌우로 보여주고 있다. 능선 오른쪽의 산꼭대기로부터 내리 퍼붓는 폭포수의 모습과 만년설의 장엄한 계곡 물소리를 들으며 수천 년이 지났으나 그 자태를 뽐내는 소나무군을 보고 걷는다. 우렁차게 흐르는 히말라야 계곡 물소리는 그 어떤 오케스트라보다 더 큰 울림과 맑음으로 마음과 영혼을 맑게 해준다. 트레킹을 하는 몇 시간 동안 들려주는 계곡의 웅장한 물소리는 머리를 맑게 해주고 몸의 숨결들을 깨우쳐주며 평안한 감을 준다. 수만 년을 변함없이 흘러내리는 만년설의 물소리는 장엄하고 숭고하기만 하다. 만약 그 어떤 음악을 이토록 오랫동안 들으며 걷는다면 이처럼 영혼이 맑아지고 평안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 순간 히말라야의 대자연 속에 묻히고 싶다. 시간이 지나 고도가 오르면서 숨결이 막히고 턱턱 심장이 뛴다. 고산 증세가 오나 하고 거북이처럼 쉬며 걷는다. 힘들고 지쳐갈 때 눈앞 저 멀리 랑탕 설산 봉우리가 눈에 들어오며 그 신비로움에 숨이 막힌다. 랑탕 트레킹은 이 길을 걷지 않았다면 이 호사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5일차 11월 3일 탄샘 마을로부터 랑탕 강진곤파 7시간 등정. 탄샘 마을 숙박은 삼천고지의 고산 지역으로 잠을 잘 때 머리와 다리를 덮게 해야 한다. 처음으로 침낭에 핫팩을 넣고 털모자를 쓰고 잠을 잤다. 9시간을 잤다. 아침에 일어나니 오도가 낮아져 방한복과 방한모자를 착용하기로 하였다. 랑탕 마을로 가는 길은 삼천고지대로 계곡 좌우로 깎아진 절벽이 형성되어 있고 계곡 사이로 뒤엉켜진 바위돌 사이로 계곡물이 흐르며 중간중간 폭포수가 떨어진다. 나무들은 고산 특유의 식물군으로 작은 식물군으로 형성되어 있어 또 다른 풍경을 자아낸다. 소록길을 따라 이어지는 오르막길은 경사져 천천히 고도를 오르며 트레킹하도록 유도한다. 까마득한 계곡 끝 능선에 하늘과 맞닿은 설산의 유형이 보이고 계곡은 끝없이 이어지며 그 계를 트레커들은 오르고 하산하며 스쳐간다. 3045고지 랑탕 마을은 2014년 네팔 대지진으로 폐허가 되었고 525명이 사망한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산골 마을이다. 그러나 이 오지에 인간의 힘으로 재건한 마을의 모습은 그저 감탄과 놀라움을 줄 뿐이다. (6일차) 11월 4일 강진이 4400m 등정. 내일 체력골이 4984m 등정을 위한 고상층 체험과 체력 보강을 위해 뒷산 강진리 정상을 등전한다. 등산 시간은 4시간이다. 가파르게 솟구쳐 있는 산으로 600m 고지를 올라가야 한다. 이미 고산에 접어들어 있기에 10m를 오르는 것도 몇 배의 체력 소모와 심장 박동을 일으킨다. 천천히 오르기 시작했으나 숨은 턱에 닿고 산소 부족으로 심장은 터질 것만 같다. 오르는 내내 보이는 오천 고지대의 체로고니 산맥설산은 압도적이고 병풍을 친 것처럼 둘러쳐져 있는 설경은 경이롭기만 하다. 안개에 묻힌 운무는 산 정상을 휘감으며 멋진 경치를 나타낸다. 3시간 만에 정상에 도착했다. 정상에 오르니 반대편 산맥이 히말라야 산맥군이다. 설산에 쌓여있는 신비로운 자체는 그저 감탄만 자아낸다. 표현할 수 없도록 숨이 막힌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연신 찍어대나 저 압도적인 자연의 위험을 담아낼 수 없어 안타깝다. 7일차 11월 5일 체리코리 빙하지대 하이킹. 밤새 눈이 내렸다. 주변이 온통 하얀 설산으로 변해 있다. 체리코리 등정을 결정한 팀은 새벽 3시에 출발한다. 대구 우사팀 4명, 로타리 정주용, 김한영, 전교수 부인 7명이 최종 등산을 결정하고 장도에 오른다. 무사 등정을 기원하였다. 나는 강진 빙하지대 하이킹을 선택하였다. 조식 후 빙하지대의 길을 따라 하이킹을 하며 신의 축복을 받는 느낌을 받는다. 하이킹 마지막 날 눈이 내린 설산의 아름다움과 대자연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다니 또다른 선택을 받고 축복을 받은 것만 같다. 히말리아를 뒤덮은 고산지대의 눈설, 그 가운데를 헤집고 트레킹하는 기분은 묘하기만 하다. 감탄만 나오고 표현할 말이 없다. 고산지대의 산들은 온통 흰눈으로 변해 있고 맑은 하늘색은 청록색으로 투명하다 못해 시리기만 하다. 그 사이를 흘러가는 구름들은 바람의 방향에 따라 설산의 모습을 감추었다 나타내며 오묘하게 변화시켜주는 것이 신비로움을 더해준다. 걷다 쉬며 고개를 들어 주변을 보면 설산의 고요 속에 정지되어 있는 느낌을 주고 혼자만의 고독에 접어들어 있는 외로움과 평안함을 주고 있다. 눈썰은 생명의 싱그러움으로 야크들에게 다가온다. 물을 머금은 목초를 야크들은 눈을 헤치며 먹어치워 설산의 눈은 또 다른 생명의 젖줄을 제공하고 있다. 체리코리 등정팀이 오후 2시에 하산을해 숙소에 도착한다. 등정 8시간 만이다. 피로에 지친 모습이 역력한 게 얼굴은 파김치가 되어 들어오고 너무 힘들어 죽을 것만 같았다는 이야기로 태어나 이렇게 힘든 산행은 처음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무릎값지 덮친 눈을 헤치고 오르는 것은 몇 배의 체력 소모를 보이고 5,000m 고지에 눈밭을 오를 때 오는 그 심한 고통은 10m 단위로 걷고 쉬며를 반복한 지옥의 트레킹이었다고 혀를 내두른다. 제대로 말을 이어가지 못한다. 다리가 풀려 넘어지고 굴러서 떨어지길 반복하며 오른 정상은 안개로 주변이 보이지 않아 실망감을 주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시간이 있다면 이 힘든 산행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추억의 산행이 될 것이며 함께한 대원들은 생사를 같이 한 전우와 같이 될 것이다. 생각하면 웃음만 나고 뿌듯함이 넘쳐날 것이다. 체리코리 등정을 완수한 7명의 대원들과 특별히 여성으로 완주한 전 교수님 부인에게 존경과 경의의 박수를 보낸다. 감사한 것은 한 분도 다치지 않고 무사 귀가했다는 것이다. (8일차) 11월 6일 강진곤파 라마호텔 18km 하산. 밤새 잠을 설쳤다. 입이 바짝 마르고 타들어가는 것이 고산 3일째 오는 산소 부족 현상인지 일어나 물을 먹고 하길 반복하며 잠들면 또 입이 차들어간다. 이제 하산에는 신호가 오는구나 하는 생각이다. 새벽 뒷산 설산 너머로 일출이 시작되었다. 처음 보는 불을 뿜은 붉은 태양이 설산과 어우러져 오렌지빛의 신비로움을 나타낸다. 사진을 찍기 위해 연신 사타를 누르고 배경으로 포즈를 잡았다. 랑탕 트레킹의 무사하산에 대한 신의 선물을 주는 듯하다. 7시에 본격 하산을 시작하였다. 라마호텔까지는 18km 9시간 거리이다. 하산의 즐거움은 가뿐하고 흥분하기만 하다.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개선 장군처럼 돌아가는 승리자의 기분이 이럴까? 그러나 이 기분은 또 다른 느낌이다. 73세의 나이에 무모하게 도전했으나 성공했다는 만족감, 성취감, 큰 짐을 벗어던진 홀가분함 등의 복합적인 느낌이 든다. 3일 전 우리가 고산을 힘들게 오르는 것처럼 오르는 등산객들과 마주친다. 한 걸음 오를 때마다 숨이 차는 힘들어하는 그들의 모습. 우리들은 그들에게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으로 웃으며 나마스테하고 격려의 인사와 박수를 보내는 여유를 가진다. 여유가 있게 되니 힘들게 오르는 각국의 트레커들을 보며 생각한다. 왜 이들은 이렇게 힘든 고산 트레킹을 선택하고 오는가? 하산을 통해 해답을 받을 것 같다. 네팔인들은 젊은이들이 무리로 오르고 세계 각국의 트레커들은 가족 단위, 연인, 친구 단위로 오르고 있다. 네팔인들은 자국의 명산이기에 세계인들은 세계의 명산이기에 이곳을 찾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히말라야를 통해 느끼고 배우고 간다. 자리를 지키는 히말라야는 무엇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느끼고 가도록 만들어주고 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며 정신적으로 강인한 에너지를 받고 간다. 삶에 대한 목표와 방향을 결정할 것이며 포용과 사랑의 실천을 배워갈 것이다. 아마도 우리 팀원들도 저마다의 에너지를 받아 귀국 후 변화될 것으로 믿는다. 대구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들을 건강히 치료해 삶에 희망을 줄 것이요, 은퇴한 대학 교수 부부는 인생의 이막을 멋지게 펼칠 것이다. 오페라 감독께서는 웅장한 오페라를 제작해 관객을 감동시킬 것이다. 에너지가 넘치는 젊은 설계사는 히말라야처럼 스케일이 큰 미래의 도시를 설계해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변해갈 것으로 믿는다. 나는 어떨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한 믿음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가 로타리언이 되도록 더 노력할 것이다. 오늘의 하산을 통해 힘과 에너지를 주신 주님과 히말라야에게 감사를 드린다.